안녕하세요. 차이를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좀 시작이 좀 느끼하죠? 자, 어쨌든요. 우리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표현이 다른 표현과 어떻게 변별적인 부분이 있는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끼하게 시작했더니 오늘은 말이 조금 헛나오네요. 오늘 다뤄야 될 대상은요, other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other 또는 another 또는 others, the other, the others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뭐 하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영어 전체적으로 다 복잡하죠. 근데 실제로 과연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럴 만큼 복잡하냐? 라고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럴 만한 대상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깊게 들어가면 다 어렵죠. 자전거 타는 것조차도 깊게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전공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문법학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표현을 익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들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오늘 이 표현들 각각, 즉 other와 another, 또 others 이런 표현들 각각의 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퉁쳐가지고 그냥 한 번에 다 할 대상들은 아니고요. 일단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고 왜 저런 형태가 나오는지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흔히 우리가 무슨 뭐 중고등학교 때 학교 문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둘 중에서 하나를 세면 뭐 어떻게 하고 둘 중에 나머지는 뭐고 셋 중에서 셋을 셀 때는 어떻고 셋 이상일 때는 어떻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어떤 기본적인 지식 그것만으로 문법은 충분해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얘기 또 하나. 정말로 여러분들이 문법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진짜 모르는 건 뭐냐. 자기가 얼마나 문법을 많이 하는지를 몰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은 항상 공허할 수밖에 없고 자기 외의 다른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광고라는 것도 우리 교육 현장이 특히 그렇지만요. 광고라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 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도 그런 면이 좀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그 불안감을 떨치는 프로젝트를 일단 오늘 요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소재부터 세 가지만 먼저 생각해 보죠. 어떤 대상, 어떤 그 대상이 셀 수 있는 대상일 때 셀 수 있다는 건 개체를 하나, 둘, 셋, 넷 하고 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대상의 개체가 몇 개냐라는 수적 개념이 중요할 테고,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가 바로 어라는 관사입니다. 흔히 부정관사라고도 하죠. 그리고 그 개체가 두 개 이상이다, 즉 여럿이다라는 점을 나타내는 표시가 바로 S라는 기호입니다. 물론 이제 명사의 형태에 따라서 철자에 따라서는 이자가 더 붙어서 ES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선택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일단 S로 통일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불규칙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일단 논외로 치겠습니다. 보편성부터 먼저 따지자고요. 자, 이 두 가지는 되셨죠? 그 다음에 부정관사하고 이제 상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상대 개념은 아니고 좀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한 권이라는 책은 그것이 아무거나 하나 줘봐 이렇게 말할 때처럼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럿 중에 하나라는 얘기인데 여럿 중에 그것 또는 하나 있는 그것 이런 식으로 특정한 대상임을 지칭할 때 쓰는 우리말의 그라는 이 구체적인 지시어 이거에 해당되는 영어의 개념이 바로 표시가 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관사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어로 책이란 개념을 전달할 때 영어권의 사람들은 book이라는 명사를 사용한다면 즉 이 글자가 서로 이제 지칭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기호라면 하나라는 개체에 대한 기호는 여럿이라는 개체에 대한 기호는 S, 그리고 특정한 대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로는 the, 그리고 특정한 대상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럿일 수도 있겠죠. 하나라는 것은 여럿과는 동시에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서로 분리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대상은 그 대상이 특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이든 여럿이든 상관없어요. 그건 자신의 포커스가 아니란 얘기예요.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정된 대상은 복수형하고도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적용하면 되니까 the book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동차를 한번 대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car. 그렇다면 차 한 대는요. 예, a car. 차가 여러 대라면 cars. 특정한 차라면은 the car. 자, 제가 표현은 쓰는 것이 조금 불편해서요. 일단은 정관사를 t에다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정한 차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라면요. 그렇다면 the cars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제가 평소에 수업하던 식대로 할까요? 수업할 땐 지금 서로 리액션이 없기 때문에 저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수업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걸 미리 다 써주지 않고요. 일단 car라는 단어 하나를 써드려요. 그런 다음에 반응을 유도하죠. 근데 우리가 특히 공교육과 그리고 공교육이원 사교육 틀 안에서 대답하면 늘 손해를 보죠. 그래서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물어볼 때 질문에 대답하는 거는 거의 금기시되다시피 해요. 그래서 대답을 잘 안 하십니다. 그럼 이제 얘기를 하죠. 이 명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s, the 이 세 가지 개념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대답하지 않으면 오늘 수업 끝나도 집에 안 보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조금씩 반응이 와요. 이제 두 번째로 애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애플은 근데 첫 단어가 이제 모음으로 발음이 돼요. 그래서 모음이 일단은 어가 아니라 on. 마치 이 자음으로 끝나는 부정관사로 활용하게 되죠. 그래야지 발음이 부드럽게 넘어가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음에 초성의 모음인 으가 오듯이요. 자, 그렇다면 사과가 여러 개라면요. 그렇다면 apples. 특정한 사과 하나라면 the apple. 특정한 사과가 여러 개라면 the apples.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반응이 올락말락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죠. 반응이 없다면 이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럼 개로 한번 해볼게요. 개 한 마리.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칠판에 써드리면 이제 판서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자동 car, 애플 여기로 지나갈수록 펜을 놔버리는 분들이 하나씩 이제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대답 정말 안 하면 이해 안 되는 모양인데 그럼 걔가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기가 차서 웃기 시작해요. 저 자식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보고 띄엄띄엄 보는 거야. 뭐 저런 것까지 다 하자 그러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개 한 마리 할까요?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래요. 정말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들 뭐하러 자꾸 하느냐. 지겹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시죠. 그러면은 한 번 더 하려고 그랬는데 그만해도 되겠습니까? 다들 예스라 그래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제가 다음에 어떤 단어를 예를 들지 아셨습니까? 모르죠? 그런데도 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맥락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단어를 앞으로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예측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네가 어떤 단어를 들든 간에 개를 들건 말을 들건 또 뭐 책상을 예를 들든 어쨌든 무슨 명사를 예로 들든 간에 어쨌든 그것이 하나냐 여러 개냐 특정하냐 이거에 대해서 표시하는 장치들 문법적 기호들 기능어로 하는 그 기능어들은 내가 다 부여할 수 있다 자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문법을 익혔다 패턴을 익혔다고 하는 것은 들어갈 이 구체적인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단어를 내가 어떻게 표현해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라는 기호를, 그 약속 체계를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문법이라는 거예요. 그 문법성을 이해하고 있는 거지 어떤 단어 철자가 나올지를 이해하고 있는 게 예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문법을 이해하신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을 불러보겠습니다. 자, 나와주실까요? other. other라는 단어는 타인이란 뜻입니다. 또는 우리가 철학적으로는 이제 타자라고도 하죠. 즉, 내가 아닌 다른 존재란 얘기예요. 얘는 형용사도 있고 명사도 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명사를 일단 얘를 대상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왜? 이런 하나나 여럿이란 건 명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형용사로 쓰이는 용법까지도 포함해서는 다음번에 말씀드렸듯이 other, another 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따로 한번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오늘 한 5분에 끝내려고 하는데 또 말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마지막 얘기만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른 것 하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 하나. 그렇다면 아까 했죠? 바로 apple을 예로 드린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도 역시 모음부터 발음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어가 아니라 on이 와야 돼요. 그래서 on과 other가 결합된 단어가 바로 not입니다. 다른 거 하나란 얘기예요. 그럼 다른 것이 특정하지 않게 여럿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other가 아니라 철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명사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 개만도 못한 거예요. 그럼 others, 그냥 막연하게 다른 것들입니다. 특정하게 전체가 형성해서 상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 전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전제되고 나서 거기에서 x를 뺀 얼마 이렇게 얘기해야 될 수는 있겠죠. 그런 걸 바로 나머지라고 합니다. 즉 내가 아닌 다른 존재, 내가 아닌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 나머지가 하나라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the other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가 여럿이라면요. 그렇다면 the other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other란 단어가 도대체 개나 데스크나 책 또는 떡보다 더 대접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똑같은 명사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 기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간략하게나마 요것들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경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것들이 혼동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